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 평전, 이대환 지음. 최고 유치원부터 최고 대학까지 1985년 5월 포철은 세계 철강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광양제철소 1기 설비 연산 270만 톤 체제 종합 착공식을 갖는다. 국내 언론의 시선이 광양만에 집중되었을 때 영일만에선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1984년 12월 10일, 1985년 1월 10일 두 차례 대학 설립 계획안을 보고받은 박태준은 2월 5일 상무이사 이대공의 관장 업무에 대학 설립 임무를 추가시키고 2월 21일 대학 설립 추진반을 구성했다. 그때부터 포항공대 설립에 본격적인 실무가 시작되어 광양 1기를 착공했을 때는 벌써 저명한 물리학자 김옥일과 이대공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포철과 학교의 관계, 박태준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최소한 1970년 가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저절로 굴러들어온 보험회사 리베이트 6천만 원을 그가 포철의 학교를 낳는 모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970년 가을 뜻밖의 공짜로 굴러들어온 거금으로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할 때부터 교육에 대한 박태준의 집념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박태준의 요청으로 장학회 설립 이사회가 열린 것은 1970년 11월 15일. 이날 발족된 제철장학회는 11월 27일 설립 취지, 정관, 향후 2년 동안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아직 본사가 서울에 있는 때여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경유했다. 1971년 1월 6일 문교부는 공익성이 경시되어 있다며 서류를 반려시켰다. 하지만 제철장학회는 정관의 일부를 수정하여 회사 임직원의 직계 비속에 대한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1월 11일 이 일을 신청했다. 제철장학회의 설립 승인이 떨어진 것은 1월 27일. 이날은 한국 사학의 새 모델을 세워나갈 하나의 토대가 마련된 날이었다. 포철이 최초로 설립한 교육기관은 1971년 9월 25일 개원한 효자제철유치원이다. 주거정책과 복지후생정책으로 직원들의 삶은 안정되었으나 자녀교육시설과 장학수혜정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즈음이었다. 운영은 제철장학회가 맡았다. 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한 박태준은 귀여운 꼬마들과 어울려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직 할아버지와는 먼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1970년대의 포항제철은 성장과 건설의 시대였고 사원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박태준은 사원 2세들에게 최고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자신의 소망을 챙겨야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조업 원년부터 흑자를 올린 포철은
날이 갈수록 흑자 규모를 늘리고 있었지만 2기, 3기, 4기로 설비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충당할 건설 자금을 비축해 나가야 했다. 그래서 그는 포철의 손으로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포철 사학의 시대를 몇 년 더 미룰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원 주택단지 안에 먼저 공립학교부터 유치하였다. 1974년 3월 1일 공립지곡초등학교가 문을 열고 1978년 3월 1일 공립지공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포항 3기를 완공하고 4기 건설을 시작할 무렵 그는 포철 사학의 시대를 개막할 때라고 판단했다. 최고 유치원에서부터 최고 대학까지. 이 구상에 따른 획기적 준비는 1976년 11월 16일 이루어진다. 장학회로서는 유치원밖에 설립할 수가 없어서 기존 제철 장학회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전담하기로 하고 학교들을 운영해 나갈 학교법인 제철학원을 설립한 것이다. 학교법인 제철학원은 맨 먼저 공립포항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사립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만들었다. 포철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공고를 인수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었다. 1970년 3월에 개교한 공립포항공고는 1978년 3월부터 특수목적 공고로 변신하기 위해 포항제철 공업고등학교란 교명 변경을 승인받고 학교법인 제철학원은 1978년 9월 1일 포철 공고를 정식으로 인수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준은 제철학원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교육 신념에 고갱이를 피력했다. 교육은 천하의 공업이며 만인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철학원은 1980년 3월 공립지곡중학교를 사립포철중학교로 인수하고 1981년 3월 사립포철고등학교를 설립했다. 공립고등학교들이 한 학급 60명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에 한 학급 40명으로 모집한 학교법인 제철학원은 전국에서 우수 교원을 초빙하기 위해 주요 일간지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전국 주요 대학의 우수 졸업 예정자 초청, 제철수당 제공, 주택 및 주택융자금 제공 등을 시행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고스란히 공약만으로 옮겨진다. 2004년 포철은 포항공대를 따로 빼놓더라도 교육재단 산하에만 포항 8개 교와 광양 6개 교에 16개 학교를 두었다. 학생의 80% 정도가 직원 자녀들이다. 한국 최고 교육시설, 각종 경시대회 최상위권 입상, 브라질 코치가 지도하는 축구부, 러시아 국가대표 코치를 영입한 체조부, 국내 유일의 국제경기 규격을 갖춘 체조체육관. 이 학교들은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의 한국 최고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날린다. 더구나 한국의 사학재단이 학교 경영 예산의 1%도 출연하지 않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설립에서부터 운영 예산의 전액이 완전히 포철의 출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박태준의 결정과 의지였다. 박태준과 교육. 박태준의 건학이념은 교육 보급이 핵이다.
교육을 통해 민족 증흥과 국군 융성에 기여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 포철의 창업 정신인 제철 보국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 보국은 제철 보국과 나란히 세워진 깃발이다. 사소한 일 같지만 가령 그가 2003년에 희수를 앞둔 할아버지로서 학교로 띄운 축하 전문에도 자신의 교육 이념에 대한 애착이 응축되어 있다. 1,407개교가 참가한 MBC 아카데미 주최 전국 영어 수학 학력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귀교의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조국의 미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 보국의 참뜻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철 초창기에 체록된 박태준의 어록에서도 그의 교육관을 읽어낼 수 있다. 유치원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일반 건물과 같이 교육적, 예술적 감각이 전혀 없게 지을 것이 아니라 안델센 동화 세계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1971년 7월 관리자에게는 부하에 대한 교육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1975년 9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택시설을 확충하고 중학교도 세워서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 스스로 느끼고 명확한 장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만 잘 시키면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장점인데 회사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1976년 9월 박태준의 인재 양성을 향한 웅대한 집념은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을 탄생시킨다.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오늘을 극기하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지상 과제인 무한한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도 교육이 짊어져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역설해온 그는 바로 자신이 제시한 소명의 길을 따라 순수한 자신의 의지대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정치에서 발을 뺀 봄날 1985년 2월 포항공대 설립 책임자로 선정된 이대공은 설립 인가 준비와 더불어 개교 준비를 주도할 초대 총장을 초빙하기 위해 안테나를 높이고 있었다. 이 봄의 길목에 포철은 기억할 만한 일을 맡는다. 2월 5일 제2대 사장 고준식이 고령을 이유로 용퇴를 선언한 데 이어 제3대 사장으로 안병화가 취임했다. 그는 대한 중석부터 박태준과 인연을 맺은 포철의 창립 동지였다. 고준식의 퇴임사는 엄숙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민족 중흥의 시대 정신을 가장 절실하고 치열하게 구현했던 당사에 처음부터 동참한 사실을 최대의 영광으로 삼고 자손에게도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다. 단단한 노구의 저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박태준의 작별 인사는 숙연했다. 인생의 친구요, 조직의 부하이며 사명의 동지인 한 사내와의 고별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30년 가까운 지우이자 동지였던 고준식 사장의 퇴임은 생가지가 찢겨나가는 아픔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장년기부터 제철 보국의 민족적 수건을 실현하라는 국가의 부름에 흔연히 나서 험난한 가시밭길의 인생을 아낌없이 불태워온
고준식 사장의 희생과 업적을 높이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눈앞에 자꾸만 고준식의 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과일 상자가 떠올랐다. 돈 상자가 아니라 진짜 과일 상자를 싣고서 오해받고 의심받고 심통 많고 뒷말 많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회사의 상황과 경영의 본질을 설명하느라고 몹시도 속을 태웠던 사람. 최고 경영자의 부족한 면을 넉넉하게 채워줬던 사람. 그는 살며시 눈시울이 젖었다. 안병화의 취임사는 굳센 다짐이었다. 지금까지의 정신 자세와 행동 철학을 추호의 변질됨 없이 일관하여 회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찬란한 업적과 전통을 손상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철의 사장 이 취임식이 열린 때는 2월 12일에 실시될 제12대 총선 선거운동의 막바지였다. 정치의 봄이었다. 아직 삼김은 막후에 존재했다. 그들의 대리인이 전면에 나섰다. 박태주는 정치에 걸치고 있던 한 발을 걷어들였다.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든 지역구 후배로든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985년 3월 5일 바다를 메우고 섬을 없애버린 광양만에서 연산 270만 톤 체제의 광양제철소 1기 건설 종합 착공식이 열렸다. 광양 1고로에 불을 넣는 날까지 그는 오직 철만 생각하고 싶었다. 정치 현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다시 철의 세계로 영혼을 모으는 그의 심경은 시원섭섭하다라는 형용이 적절했다. 시원하다는 것은 홀가분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고, 섭섭하다는 것은 전국구 국회의원도 빛 좋은 감투라고 그걸 벗은 직후의 허전함이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이 포철의 울타리가 될 만한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정치 현장에서 발을 빼는 것이 곧 포철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악착같이 정치 현장에 한 발을 디뎠을 터. 1979년 10월 26일 이후부터 편안한 상대에게는 내 머리의 90%는 포항제철 방화에 쓰고 있다 라는 솔직한 속내를 푸념처럼 드러낸 박태준. 그는 포철의 안정을 확신하며 정치 현장에서 빼낸 그 한 발의 상당한 역량을 포항공대로 옮겨 놓았다.